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 믿고 따라와. 네.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네. 연준이 이틀 연속으로 조금은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 시장에 좀 호재가 되면서 국채 금리도 또 문제가 됐었지만 네. 좀 내려가는 분위기가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또 오늘 여기저기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 전방에 좀 훈풍이 부는 모습이었는데요. 양 시장 모두 시원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많은 종목들에서 정말 이 목말랐던 반가운 그렇죠. 반등들이 좀 잘 나와줬어요. 이번에도 내려갔으면 진짜 진짜 때려쳐야지. 그냥 안 하고 마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일단은 뭐 당일치기 인생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오늘은 다행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좌에 빨간불보다는 파란불이 더 많으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나만 믿고 따라와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일 전문가님, 또 더 커넥트머니의 박철순 이사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그래도 빨간불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로도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 전화 상담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르면서 좀 맞춰서 그런지 그나마 조금 시장에서는 좀 안심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종목을 좀 올려주시고요. 지금 한 130분 정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보라님께서 건행님 높이가 좀 딱 좋다. 예. 어제 너무 올라가 있었죠? 저도 조금. 어제 굉장히 당황했어요. 한 이렇게 돼 있었죠. 갑자기 그래가지고. 키가 커지셨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방석을 다시 뺐습니다. 맞췄고요. 예. 종목을 지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노승원님처럼 이렇게 SNS 탭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올리시는 동안 저희는 사전 접수 종목부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5747 네. 님께서 M+ 올려주셨는데요. 2차전지 쪽이 되겠죠. 장비 쪽으로 잘 알고 있는데 네. 14,200원에 사셨습니다. 지금은 손실 구간에 접어드셨고 네. 되게 크진 않아요. 한 4.5% 손실 나 있는 상태이고 1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그러시구나. 네. 얼마 전에 매수를 하셨어요. 한 일주일 전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고요. 이제 2만 원까지 딱 최고점 찍고 내려왔잖아요. 네. 내려오는 중에 이제는 사도 되겠다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 넘어가면 반복적으로 매도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좀 체크를 해주셨어요. 네. 내려와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단기 투자에 대한 전략을 질문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M+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특별한 시간 가져보겠는데요. 네. 자, 우선은 박철순 이사께서는 키워드 주신다면요? 네, 분할 매수 적기입니다. 분할 매수, 사야 될 타이밍이다.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는요? 본격 실적 성장 기대감입니다. 네, 두 분 다 키워드가 긍정적이어서 다행입니다. 네, 사실 이 M+에 대해서는 한 달 전쯤에 아마 이 시간에 또 두 분과 함께 진단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한참 올라가지고 있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그때도 주셨습니다. 시장이 하지만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긍정적인 호재들이 계속 유지되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박철순 이사님의 키워드부터 살펴봅니다. 분할 매수 적기라는 키워드인데 우리 시청자님의 전략하고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으셔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것 다행이네요.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 방송 때 손절가를 다들 잡아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서 파졌다면 이제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시장의 영향은 항상 신경 써야겠죠. 다만 이제 기업 분석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장점들이 많은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2차전지 조립공정 관련된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하나고 지난달까지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일단은 조립공정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파우치형이라든지 각형 모두 다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고요. 조립공정 쪽에서요. 그리고 조립공정에서는 이제 노칭이라든지 스태킹이라든지 태벨딩이라든지 아니면 패키징 등등등 이 전체적인 공정 자체를 다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턴키 방식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고객사로부터 상당히 이제 요청을 많이 받는 기업이에요. 턴키로 준다라는 거는 그냥 넘기면
키만 돌리면 그냥 공장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에게만 맡기면 뭐 여러 회사한테 맡기는 번거로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을 갖고 있고 고객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반기에 뭐 많은 말들이 있지만 일단은 공장 증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 수 있는 환경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추가 수주 기대감 충분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SK온 쪽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객사를 다변화할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이 기존에 이제 의존했던 회사가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SK온 향으로 나가고 있는 장비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주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객사 다변화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뭐 엠비전 AESC라든지 아니면 아워넥스트 에너지라고 해서 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를 이제 고객사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SK온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내고 추가적으로 이런 해외 회사들이 플러스 알파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해외 쪽 턴키 방식으로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사실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최근 들어서 해외 수주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는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반기 보고서를 봤더니 수주잔고가 4,300원대예요. 그런데 이 회사의 이제 작년 전체 매출을 보시면 사실 1,166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했을 때 사실 올해 예상하고 있는 수주 잔고 상반기에만 쌓여있던 수주 잔고만 봐도 작년 전체 매출보다 거의 한 4배 가까이 지금 계약이 쌓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게 강점이고 추가로 상반기 기준이었는데 이 4천억 원대가 네.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 8월에 2번의 또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더 많이 늘어난 상태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이제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확실하게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역대 최대 실적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익성이 높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해외 쪽 수주 이런 것들이 사실 올해 수주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이게 올해는 사실 일부만 매출이 인식될 것 같고 이게 내년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 해외 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뿐만 아니라 실적 성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로 담아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키워드를 분할 매수 적기라고 말씀드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엠플러스에 대해서는 꾸준히 긍정적인 전망을 체크해 주시고 네. 길게 바라보면서 수익을 조금 더 높여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인데요. 본격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올라간다니까 요즘 장에선 제일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는 슬슬 손을 놓으면 안 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라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또 10월 달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이제 실적이다. 4분기로 들어가면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거고 지금 시장은 특히나 이제 호재가 많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고 여러 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신규 수주량들을 계속해서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주력 고객사가 SK온이었는데 네. SK온에 이어서 지금 유럽이나 이제 미국향으로 신규 고객사들을 계속해서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꾸준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 확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역시나 업황의 분위기가 지금은 또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오늘 어느 정도 이제 반등 나와줬고 뭐 포스코 그룹주들 뭐 2차전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와줬는데 오늘 반등이 나온 부분은 사실 뭐 업황이 좋아져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이 그래도 바닥을 좀 잡아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닥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확실하게 반등을 할 거냐 그러면서 2차전지가 확실하게 강하게 반등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속단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
이 확전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불안해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 전쟁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란에서도 이번에 우리는 관련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중동 전쟁이 더 확전이 돼버리면 유가가 올라가고 그럼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내년 대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은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지금 이 연준에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는 것,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는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2차 전지의 상승으로까지 이어질까? 요거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이 시청자님께서 M+를 보면서 전망이 이제 좋을 것이고 단기 매수를 원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중에는 이제 4분기 들어가면서 좋아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4분기 넘어가면서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이 투자해 놓은 것들이 슬슬 이제 완공되고 그 다음에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아질 만한 기업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도 특히나 잘 골라야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을 텐데 M+ 같은 경우에 지금 분명히 바닥 잡아주려는 시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좋아질 것도 어느 정도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확신할 만한 타이밍은 아니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뭐 이제 이 단기적인 뭐 계속해서 뭐 사고 파는 행위들 뭐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접근하는 행위들 이러한 것들은 저는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계속해서 이제 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되 확실한 무언가가 하나 이제 생겨주면 그때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M+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네.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가운데 이렇게 그쵸. 반등이 나와도 반등이 지속적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장비, 2차 전지 종목들을 대응을 하면서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가 가장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M+ 같은 경우도 올해 이미 고점은 찍었습니다. 2만 원 찍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이 고점을 좀 넘어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으나 시장이 워낙에 어렵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전반적으로 고점은 이미 찍은 걸까요? 일단은 저는 사실 2차전지 장비 쪽은 고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최근에 사실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 전에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적 나왔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을 꼽자면 사실 저는 장비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실 거예요. 대부분 2차전지 전문가가 되셨기 때문에 일단 공장 증설하면 장비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주가 미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올해 수주 잔고가 쌓인 장비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비 발주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일단은 결국은 들어갈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더 추가로 되는 것들도 있어요. 토요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증설을 또 추가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장비주들 수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장비들 중에 유명한 장비주들 제가 급등을 이끌었던 장비주들도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니까요. 일단은 저가에 조금은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비중을 지금 급격하게 실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최근에 연준 위원들 발언도 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잔존하고 있는 리스크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국채 금리도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전쟁이 갑자기 격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비중을 일단 조금 천천히 담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비주들은 고점이 아니라 지금 천천히 담아갈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님께서는 M+ 단기 투자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일단은 M+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네. 지금 일단은 지금 2, 3거래일 동안 저점 만들면서 일단 추가적인 단기 되돌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제가 목표가는요. 지금 바로 위에 사실 매물대가 좀 큰 게 있거든요. 하지만 특별히 매크로적인 이슈가 없고 시장이 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은 15,5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5,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2,500원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김영일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뭐 배터리 3사 분위기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뭐 투자의 본격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얘기하셨을 때 오늘 2차 전지가 올라간 배경에는 이제 지수가 또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본격 투자에 대한 수혜 이제 또 반영이 또 될까요? 아니면 이미 여기에서 다 녹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선반영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다시 보세요. 또 반영이 될 만한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랬죠.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는 분명하게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은 아직까지는 속단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네네. 거고 저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종목들은 수급이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가 줄 때 시장이 좀 관심을 가져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좀 대응을 하고 매수를 노려보자라고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오늘 일제히 다 이제 상승이 나왔었죠. 아무래도 4분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그래도 기다리고 있기는 해요. 그동안에 뭐 리튬 단가가 이제 계속해서 쭉 내려가면서 판가도 이제 같이 내려갔다가 뭐 4분기 접어들면서 판가도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들.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기업들이 일제히 4분기 혹은 이제 내년 1분기 넘어가는 이 시점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공장 투자라든지 뭐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을 또 해놨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실적에 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캐파를 다 일제히 늘려가는 타이밍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분명하게 이제 이 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워낙에 이제 이 기대감이 컸었기 때문에 네. 반영이 된 부분도 저는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속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당장 이제 에코프로만 보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이 윗 구간에 90만 원 구간에 이평선 형성되면서 이제 매물 구간이 살짝 생겨버렸고, 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상승 나온 게 사실 어제 떨어진 것 대비해서 그냥 그만큼 상승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추세를 완전히 돌려놨다라고 보기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타이밍이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M+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M+가 좋은 이야기가 이제 많이 있죠.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단순히 바닥을 잡아주는 정도로만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수급은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시장의 관심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에요. M+ 분명하게 저는 방향 틀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차전지 장비주들도 2차전지 업황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지, 저는 어찌됐든 캐파를 이제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분명하게 반응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시청자님께서 단기 투자를 원하시잖아요.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단기 투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단기 투자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리지만 단기 투자는 반드시 수급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수급이 없을 때에는 시장에 관심이 없고 힘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강하게 움직이는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당장에 뭐 추가 매수나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1차 목표가는 이 매물 구간인 15,000원 1차 목표가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저라면 일단 지켜보다가 15,000원을 도달하는 구간에 과연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목표가를 높일지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할지를 생각할 것 같아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 조금 더 높게 보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고, 만약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데 단순히 반등,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다 라고 하면은 한 차례 차익 실현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재접근을 노릴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저점 수준이 한 12,950원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M+5747님의 종목이 되겠는데요. 네.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좋은 뉘앙스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철순 이사께서는 이제 뭐 수주받아 놓은 것들, 그리고 공장이 완성된 부분들, 좀 긍정적인 모멘텀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분할로 매수하기에 딱 좋은 시기가 왔다라는 관점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15,500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했고요. 김영일 전문가는 역시 힘들 때는 결국에는 실적으로 되돌아가야 되죠. 시장에 관심만 받으면 M+에 대한 상승세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서 목표가 15,000원. 이 15,000원 왔을 때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 12,950원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실시간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토마토 증권통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함께 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팅창에 종목이 많은 날에는요. 전화 상담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연결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으로는 네. 작은 소나무님께서 아주 오늘 뜨거웠던 종목을 그렇죠. 보내주셨어요. 네. 바로 동훈 아나텍입니다. 어떻게 또 딱 이 종목을 가지고 계셨을까? 네, 오늘 뭐 상한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폼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최근에 하락을 좀 어느 정도는 좀 갈증을 덜어줄 만한 그런 상승세인 것 같습니다. 29,850원에 비중은 3.1%입니다. 지금 차트 나가는 거 보시면 사신 다음에 꼭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상한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더 그냥 보유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네, 작은 소나무님의 동훈 아나텍 우리 박철순 이사께서 진단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동훈한테 오늘 사실 시장보다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게요. 일단은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다만 지금 매수 가격까지는 아직 조금씩 남았죠. 지금 29,850원이시니까 네. 지금 조금 더 가기를 아마 굉장히 바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뭐 아시다시피 동훈아텍은 팹리스 업체로도 많이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카메라 할 때 초점 맞추는 이 AF 구동칩 관련된 회사기도 한데요. 요 관련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외주 업체에 맡겨가지고 이걸 다시 1차 벤더,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1차 벤더에 납품하는 게 주력이긴 합니다. 다만 이 동훈아텍 과거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당시 급등 초반에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면 세계 첫 타행 혈당 측정기, 그러니까 혈당 측정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장대 양봉을 만들었을 때도 관련된 비슷한 유사한 뉴스가 나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도 거의 뭐 똑같았는데요. 자, 오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얘네가 이제 당뇨 학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 당뇨 관련된 진단기이기 때문에 그냥 타액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피를 뽑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당히 이게 피를 뽑는 거 사실 굉장히 고역이거든요. 맞아요. 제 가족들로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알지만 그리고 감염 우려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타액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굉장히 많고 이 회사 같은 경우 기술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당뇨학회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낸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뉴스에서는 또 인도 쪽에서 특허가 났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에 힘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뉴스가 조금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나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내일 또 만약에 시장이 또 무너지면 이런 뉴스가 단기 호재로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일단은 뭐 호재가 나오는 게 나은 거죠. 그래도 그렇죠. 변동성이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차선으로. 네, 반면에.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일단은 지금 조정은 뭐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또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6월 고점으로 올라가기 전 저점까지 내려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까지는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고점들이 상당히 많이 할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추세라고 한다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이제 한 3만 원대 부분부터 있는 요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요 매물대가 일단 1차적으로 저항이 될 수 있다. 추가로 상승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나오고 저항이 나오고 밀린다라고 한다면 한번 또 현금하셨다가 다시 한번 지지선 만들면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면 목표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매물 저항은 지금 매수가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조금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 조금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비중이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3.1% 그렇죠. 네, 31%였다면 추가 매수를 하기 어렵지만 네, 3.1%이기 때문에 예. 가능합니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나눠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급격하게 변동성이 시장 자체가 안 나오고 이 추세가 좀 이어진다면 조금 더 사셔가지고 한 5% 정도까지만 늘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저항선
맞기 전에 수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홀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27,700원입니다. 저항선을 잡아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27,700원이요. 그리고 손절가는 21,500원인데 오늘 가격권에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와 종가 사이에 있는 가격권이에요. 그래서 더 밀린다면 이거 아마 시장 영향일 확률이 높고요. 아니라면 차익 매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외국인들이 그래도 이 안 좋은 시장에서 안 팔고 있다가 오늘 27만 주 이상 던졌습니다. 그동안 안 팔던 거를 한 번에 좀 던졌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외국인들 매도대가 좀 나온다면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전저점을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꺾인다라고 한다면 오늘 중간 가격 정도에서는 일단 현금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점 만들면 충분히 다시 재접근할 만한 종목이니까 일단은 현금화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망, 중장기 전망은 좋고요. 시장 영향에 따라서 이거 단기적으로 전략만 좀 잘 세우시면 충분히 익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은 작은 소나무님의 동훈 아나테 보유 의견이고요. 목표가 27,700원에 손절가 21,500원입니다.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면 추가 매수에 대한 기회까지 있으니까요. 잘 가격 조절하셔가지고 전략으로 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입니다. 커피님께서 보내주신 S바이오메딕스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는 11,200원,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오늘 7% 상승 흐름 나왔는데요.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물을 타야 될지 고민 중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차트 나가는 모습 보시겠지만 이 종목도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6월, 5월에 상장을 했고요. 네. 상장 이후에 계속 하락하면서 바닥에서 좀 횡보하다가 최근에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조금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랬군요. 오늘도 훈풍이 불었는데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짤까요? 일단 S바이오메딕스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통해서 이제 요거를 또 이제 이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약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몇 명에게 조금 투약을 했는데 다 이제 어느 정도 효능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임상이 막 확 진전된 단계는 아니고 이제 임상 1단계, 이제 임상 이제 이상 A단계 이렇게 이제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효능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하는 게 이제 정자 난자가 수정된 난에서 거기서 이제 뽑아낸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분화가 굉장히 좀 잘 되고 그래서 뭐 전체적인 이 쓰임새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효능을 어느 정도 입었다. 그러면서 임상이 쭉쭉쭉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쪽에도 쓰임새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S바이오메딕스가 지금 이제 또 바이넥스 지분도 일부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한번 이제 참고를 해볼 만할 것 같고 다만 어찌됐든 S바이오메딕스의 이 최근의 상승을 한번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점 부근에서 이제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약을 했고 효능을 확인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갔는데 일단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수급 자체는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약 10,000원 정도 구간에서 상당히 이 강하게 바닥을 잡아주려는 심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정도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S바이오메딕스가 지금 현재 이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임상권이잖아요. 그런데 임상 1상에 임상 2상, A상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고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은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직까지 장이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제 좀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또 혹시나 장이 꺾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도 어찌됐든 하락을 했다가 향후에 또 좋은 이야기 나왔을 때 주가가 치고 올라올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은 일단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12,000원 구간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수급은 그래도 다 죽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000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는데 12,000원 구간에 지금 보게 되면 일전에도 뚫어내지를 못하고 그대로 다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12,000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이 구간을 못 뚫어준다? 그러면은 저는 차익 실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14,000원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안내를 드리고 10,000원 구간 손절가로 안내를 드리면서 지금은 어찌됐든 이 파킨슨병 환자에 대해서 그래도 좋은 효능을 확인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임상 3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진행이 되기는 할 테지만 시장이 지금은 완전히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기술적인 대응이 중요한 구간이다. 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바이오메딕스 진단 도와드렸고요. 변동성에 대비한 대응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12,000원 1차적인 단기 목표가 제시해드렸고요. 네. 10,000원이 손절가니까요. 그 안에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고고씨님께서 큰 종목 갖고 오셨습니다. 바로 네. 카카오가 되겠는데요. 매수가랑 현재가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다행히. 자, 매수가 44,600원, 비중은 10%. 지금 수급이나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면서 사신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의 숏 커버링 일부와 기관의 매수세가 시작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10월 6일부터 기관이 오늘까지 한 3거래일 연속으로 사고 있는 흐름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건 여기도 추가 매수네요. 더 담아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등이 좀 나오고 네.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도 좀 포착이 되니까. 그리고 뭐 지금 많이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수급 들어올 때 같이 한번 가볼까요? 이러시는 것 같은데 박철순 이사의 카카오의 앞에 이제 전략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더 담아도 되나요, 이사님? 더 담는 거는 이게 지금 왜냐면 시장 상황 자체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지금 분석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일단 수급은 잘 보신 것 같고요. 일단은 카카오의 업황 자체를 보면 사실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업황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 사실 일회성 비용들도 최근에 많았었기 때문에 산모기는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컨센 하회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사실 맞지 않는 종목이긴 하지만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세를 활용한 되돌림을 활용한 전략은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카카오가 이제 회복하려면 특히나 많이 고점에 몰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본격적으로 주가가 좀 회복을 하려면 저는 좀 4분기 때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개편 효과들이 있는데 이 개편 효과가 실제로 광고 매출로 좀 이어지느냐, 개편 효과가 이어지느냐, 실제로 나타나느냐, 그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을 계속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일회성도 비용도 많았었고 비용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비용 절감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실제로 이 전체적인 마진이 개선이 되는지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업황이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고 주가는 예상보다도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려면 일단 4분기 때 이 회사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마진율을 확인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면요. 딱 9월 달 이 회사의 주가가 빠질 때부터 매도를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거의 동시에 들어갔거든요. 뭐 하루 이틀 차이는 있는데 거의 동시에 매도세 들어가면서 쭉 더 밀렸습니다. 사실 여기가 지지선 영역이긴 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물론 업황은 안 좋지만 기술적으로는 저점이었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동반 던지면서 밀렸고 다시 한번 매수할 때 또 올라갔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급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3거래일 매수세에 지금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도 지금 3거래일 중에 보면은 그래도 3거래일, 4거래일 합치면은 순매수거든요. 4일 동안은. 그동안 뭐 굉장히 오랜 게 한 2주 가까이 계속 매도세로만 일관을 했던 외국인들도 최근 4거래일 동안은 순매수고 4거래일 중에 3거래일이 매수세.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하신 가격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목표가를 잡기에는 매수가보다 조금 위입니다. 그래서 47,000원 정도. 제가 지금 그려드렸던 지난 7월, 8월, 9월 중반까지의 지지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47,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명확합니다. 46,600원입니다. 전 저점입니다. 그래서 전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시장 자체도 무너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 저점을 확실하게 현금화 가격으로 하시고 저점 만들고 또 기관 외국인 수 보시면서 지금 잘하고 계신 대로
매수를 다시 한번 고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고식님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업황이 아직 뭐 충분히 개선됐다라고 말하기엔 좀 물음표 아직 찍혀 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는지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단기 전략은 굉장히 유효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4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인 46,6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요. 단기적으로 또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고식님께서 진단 감사합니다. 잘 보고 대응할게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네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앞으로의 전망들 저희와 함께 체크하시고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입니다. 김JK님께서 TLB 부탁드립니다. 라고 진단 신청하셨습니다. 네. 매수가는 25,0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오늘 3% 정도 올라오면서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에는 25,000원을 찍기도 했는데 시청자님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반등 좀 나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추석 전부터 반도체 이야기를 이제 했었잖아요. 그렇죠. 10월 달에 반도체를 이제 한번 보셔야 된다. 주도주 중에 반도체가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좋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디램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특히나 디램을 증산한다라고 했어요. 그동안에 감산한다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바뀐 거네요. 이번에는 오히려 증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증산을 한다라는 거는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근데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타이밍에 증산을 한다라는 건 이제는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는 이제 슬슬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황의 이제 턴어라운드 기점이 완전히 도달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는 타이밍이 됐다 해서 증산을 이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군요. 그러면 증산을 했다라고 하면 디램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될 게 디램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DDR5와 그 다음에 저는 HBM 쪽을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살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디램 쪽 관련된 종목들 특히 좀 보고 있고 그러면서 수급 들어오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 요거를 특히나 보고 있어요. TLB 같은 경우에 이제 기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기판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굉장히 좀 잘한 게 뭐냐면 올해부터 DDR5를 양산할 수 있는 준비를 계속 해놨어요. DDR5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 기판을 만들 준비를 계속 해놨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부터 양산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타이밍은 굉장히 좀 잘 들어맞죠. 업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졌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약 1년 반, 2년 만에 이제 기조를 좀 바꿔가지고 증산하는 기조로 바꾼 이 타이밍에 지금 현재 TLB가 양산할 수 있는 준비를 맞춰놨으니까 타이밍은 굉장히 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점은 지금 수급이 부족해요. 제가 반도체 종목들 지금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추석 전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수급이 지금 굉장히 잘 살아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수급 들어가면 급등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외에 다른 반도체 종목들 볼 때에도 수급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이다. 지금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이 반도체 종목들 중에 10월 달에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이 반도체 내에서도 주도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TLB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기대감을 가져갈 만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DDR5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 실적도 분명하게 좋아질 겁니다. 주가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 게 지금 현재 수급이 부재하죠. 힘이 없는 상황이고 보게 되면 현재 단가로부터 무언가 매물대에 막혀 있는 구간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 딱 이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은 이 매물대, 1차 매물대가 확인이 되고 이 구간 뚫어줘도 약 26,500원까지 매물대가 확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매물대가 25,000원, 2차 매물대가 26,500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나는 장기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현재 단가로부터 22,000원 정도까지 모아가는 매매 가능합니다. 이 구간으로부터 이 구간까지 25,000원부터 22,000원까지 모아가는 매매 전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은 중장기로 저는 수익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니다 나는 단기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요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주 정도는 들어와 줘야지 TLB가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저는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26,500원이 지금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정도 구간은 적어도 소화를 해줘야지 TLB가 고점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일단 들어와 주고 그 다음에 26,500원 정도까지 한번 소화해주는 흐름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단기적인 방향성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 어떤 대응보다는 수급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수급이 순전히 살아있고 매물 구간을 뚫어주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도 않고 26,500원 정도 매물 구간에서 막힌다 그러면 그 정도 구간에서는 정리한 다음에 재매수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LB였습니다. 삼성전자 D램을 증산하는 데 있어서 준비된 기업 TLB인데요. 시장에서는 아직 조금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중장기 수익 전략으로는 22,000원까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전해드렸고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들어오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26,500원 목표가로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장금단님께서 태경 BK라는 종목을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차트는 다른 종목이랑 비슷합니다. 쭉 내려온 상태에서 오늘 약간의 좀 회복을 보여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네요. 예, 매수 가격은 8,980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고점 수준이 8,9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신 이후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6%입니다. 지금 내려온 김에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질문도 다 비슷하죠. 태경 BK도 더 사도 되는지 앞으로에 대한 내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이거 더 사도 됩니까? 이것도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더 반등이 오늘 나왔다고 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전일 낙폭을 다 회복하지도 못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시장 자체가 좀 안정화됐을 때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을 좀 낮추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도 항상 보시면 좀 이슈에 사실 민감한 회사긴 해요. 왜냐면 회사 자체 실적은 괜찮고 꾸준히 오르고 했는데 일단은 지난 3월, 4월 이때 최고가 만든 이후에는 사실 이슈대가 오르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급등했을 때 보면은 사실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코크스 관련된 것들, 이게 사실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소재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것들이 이슈될 때 좀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것도 있거든요. 이게 태경그룹이기 때문에 태경그룹과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관련된 사업을 이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회사도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빈살만이 이제 팔레스타인이 지지한다는 소식이 나왔던 게 사실 조금 악재일 수도 있었고, 다만 이제 전쟁이 길어지지 않는다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또 최근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세로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약간의 지금 단기적인 전쟁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리스크 요인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지지선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고점 만들고 매수가 근처까지 더 갈 것 같아가지고 팔지 못했던 이런 아쉬운 종목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7,500원 정도로 잡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되돌림이 잘 나온다고 해도요. 왜냐면 매물대가 워낙 좀 강하고, 그리고 장대음으로 밀렸던 구간에서는 또 상당히 또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7,9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500원이 1차 목표가, 7,900원이 2차 목표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일단은 6,200원입니다. 길게 잡아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미 지지선이 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무너지면서 또 빠지면 일단 버티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없는 상태여서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지지한 지지선을 무너지지 않고 반등이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고 나서 거래량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거래량이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더 굉장히 낮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거래량 동반 되면서 그 다음에 반등이 눈으로 확인되는 우상향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한번
추가 매수를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한 10%까지만 한번 늘리는 거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가는 확실하게 지키시는 매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태경 BK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 2차로 목표가 나눠주셨어요. 7,500원, 7,900원이고요.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6,200원. 아무래도 네. 지지선이 깨져 있기 때문에 시장 밀릴 때 더 좀 뭐랄까요. 크게 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살펴볼게요. 애몽님의 종목이고요. 34,48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4%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1년 가까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고 계속해서 주가는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예. 손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애몽님께서는 언젠가는 매수가까지는 오겠지만 어느 시점에 보합에서 탈출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언제쯤 좀 반등이 나올지 그 타이밍을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시점을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예전에 한번 21년도에 굉장히 이제 잘 움직였었던 타이밍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천연가스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천연가스 도매를 하다 보니까 뭐 이 부분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그때 당시 한국가스공사가 실적도 괜찮았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가가 막 이제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진 그리고 이제 뭐 미수급 문제들 뭐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올해 이제 또 굉장히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네네. 미루면 안 된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이제 인상을 더 이상 많이 미뤘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나오는 이야기도 더 인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슬슬 가스요금에 민감해질 만한 시기가 오기도 했고, 네,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추워지고 있으니까 민감해질 만한 시기가 오기도 했고, 사실 어느 정부든 이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건들기가 힘듭니다. 표 날아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밀어놓다가 마지노선에서 이제 건들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밸류 자체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고 굉장히 이제 저가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거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어찌됐든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고 그러면서 개별주들 상당히 날뛰는 시장이 되는 건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뚜렷하게 주목받을 만한 이슈가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힘을 못 받고 그냥 이제 바닥에서 머물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올라올 수 있는 시기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만큼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여유롭게 생각을 하셨다가 올라온 대로 이제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는 한 25,000원 정도, 2차적으로는 약 3만 원 정도까지 이 매물대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 왔을 때 조금씩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다른 비중으로 하여금 수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10월 달, 11월 달에는 아마 뭐 실적에 의해서 반응받는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별주들 이쪽으로 좀 순환이 많이 나올 거니까 그쪽에서 수익을 좀 챙겨 놓으셨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칭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가스공사의 반등과 또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는 타이밍, 시간이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요. 25,000원 그리고 3만 원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전화 하나 받아볼 텐데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NC소프트고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95만 1,000원에 9%예요. 95만 원이요? 네네. 네. 엄청 높네요. 네, 오래됐어요. 아유, 이거 몇 년 갖고 계셨네요? 예. 예. 야, 이거 어떻게 제일 궁금하세요? 아, 이거 너무 매수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예, 맞아요. 물을 예. 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높을 때 사셨는데, 어쨌든 손절할 의향도 있으십니까? 네, 만약에 손절한다면 얼마 정도에 해야 될지. 예, 무조건 손절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전략이 우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박철순 이사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굉장히 오래 갖고 계셔가지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최근의 내용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NC소프트는 우리나라 사실 대표 뭐 게임 회사였기도 했지만 사실 리니지 쪽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회사죠. 그래서 이제 좀 변화를 좀 꾀하려고 노력은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 장르 쪽도 지금 속도를 좀 내겠다, 우리가 기존 리니지의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신작도 이제 12월 달에 예정이 돼 있죠. TL이라고 하는 이제 신작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한 10년 정도 준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 지금 실적적으로는 아직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황도 안 좋고 실적도 좀 안 좋은 상태고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계속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주가가 타 종목들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밀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12월 달에 이제 신작 공개가 있고, 신작 공개가 사실은 이 게임 업체에게는 가장 또 주가 상승 모멘텀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하반기 정도는 한번 베팅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전저점이니까요. 일단은 손절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21만 2,500원이거든요. 최저가가요.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첫 거래일이었는데 21만 2,500원. 그러니까 전저점 무너지면은 또 툼에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아니겠구나 하고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저점에서는 반드시 파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일단은 기관들 매수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3거래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금융투자라든지 골고루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그래서 단기적인 하반기 뭐 신작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 선반영을 좀 고려하는 전략일 수도 있고,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되돌림을 고려한 단기 매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의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요 25만 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뚫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주식이라는 게 100%는 없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히 손절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5만 원 넘어가면은 사실 저항대가 워낙 두꺼워서 단기 반등을 노린 조금의 손실을 만회하면서 또 차익 매물이 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5만 원 정도에서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역시나 현금화 시키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전저점에서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손절하시고,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상당히 잘 가는 종목도 많습니다. 저희 전문가분이랑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최대한 시장 상황에 맞는 좀 변동성이 좀 강한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업황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작이 만약에 12월 달에 나오는 신작이 뭐 매출 흥행을 좀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하반기 때 정리하는 걸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뭐 어느 정도 마음으로 좀 생각하고 계셨던 그런 부분을 좀 말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목표가랑 손절가 이 부분, 그리고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우선 여기에서는 잘 좀 마음을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종목에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오늘 2부 때도 또 좋은 종목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C소프트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부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쉬는 시간을 통해서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2부 첫 번째 종목은 두 분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진단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신재생으로 갈게요. 그렇죠. CS 윈드 살펴볼 테니까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